이리 오너라 이리온. 예, 이제 유튜브에서 이리온 스튜디오를 치시면 이게 하여튼 먼저 올라가니까 네. 팟빵보다는 참고하시면 좋겠고, 하여튼 계속 우리가 나름대로 렘데시비를 계속 언급해오고, 특히 4월 4일 날은 그 CEO 레터, 네. 그거를 저희가 보면서 상당히 확률이 높아진 거 아니겠는가 했었는데, 네. 이게 좀 구체화됐지만 또 잘 나왔지만 이면에는 또 몇 가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네, 맞습니다. 우리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를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누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제약바이오 월거 나왔는데 거의 주요 딜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좀 네네.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뭐 종목들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인조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최석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유튜브 제가 이제 그 댓글도 그 연휴 기간 동안 많이 봤는데 정말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팟빵에 비해서 이게 댓글 달아주는 게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댓글도 올라왔는데 좀 좋은 것들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스튜디오 그 유튜브는 네. 팟빵은 댓글을 잘 안 보는데 유튜브를 봤어. 아, 보셨어요? 반살려서 막 거기에 저희가 좋은 것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지만, 네. 우리나라라고 안 했다고 해서 아, 예. 주의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말 끊는다, 또 반말한다, 뭐 이런 것도 좀 이게 우리가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다 보니까 우리는 수익 채널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리고 또 리서치 자체적으로 한 거니까 좀 저희 회의체 같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나름대로 저희가 의미를 갖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 막 이렇게 일괄되게 무슨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건 네. 그런 방송은 아니에요. 그런 건 난 추구하지도 않고, 네. 질색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 좋은 것들도 많이 달아주셨고, 특히 그리고 우리 여자 애널리스트한테 뭐 이쁘다 이런 네, 거는 좀 너무 상가해 많이 주시고, 저는 좀 내가 이러면 좋죠. 심지어 저보러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윤지호 센터장님은 사람 면접 볼 때 예쁜 사람만 본냐고,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예 그랬어요. 근데 그거 보고 뽑았어요. 잘하니까 뽑은 거지 제가 그거를. 하여튼 참 오케이. 그래서 뭐 좋은 댓글 뭐가 있었는데. 네, 그 안 좋은 댓글은 이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댓글은 유튜브 거는 내가 뭐 배터리 편에서 너무 좀 장난같이 방송하는 거 아니냐 한번 이렇게 달리 달아주셨는데,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이리온 4년 하면서 저희가 사실 경제 방송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많이 끊는다는 게 많이 나왔는데 진행하려고. 그리고 애널들이 주저주저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내가 책임지고 그냥 핵심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센터장님이 계속 뭐 사과나무 시리즈도 강조해 주셨고, 근데 그대로 투자하신 분들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음 끄고 진짜 한번 종목에 자기도 집중해봤더니 뭐 새롭게 종목도 보이고 결과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좀 상당히 좀 이리온 이번에 청취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시점에서 2000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부담스럽다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또 포트를 사과나무 심어놨는데 좀 나무 심은 것 중에 좀 어떤 거는 잘 햇빛도 못 받아서 그런지 좀 시들시들한 것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가지도 쳐줘야 되고, 그래야 열매가 잘 열리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가는 노력도 필요한데,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 그래, 뭐 윤주호가 저렇게 떠드니까 나는 심었으니까 끝까지 갈 거야. 고집 피운다 되는 게 이게 내가 이제 이게 참 피곤한 게, 매크로를 우리가 좀 볼 때도 있는 거야. 그럼 지금은 약간 여러 가지 몇 가지 체크. 왜냐면 우리가 그걸 봤던 거죠. 뭐냐면 좀 있으면 사람들이 거리에 나올 것이고, 따뜻해지면 학교도 개학할 거고, 야구장에 제가 가끔 얘기했던 건데 야구장에 사람들이 갈 것이고, 그거 겨냥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게 현실화됐을 때 이제 좋아진 거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뒷북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고, 그랬을 때는 그래 정말 더 야구장에 사람이 더 몰려야 될 때가 언제일까 이제는. 그리고 극장에도 나 얼마 전에 1917 영화 보러 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되게 오해하더라고. 난 떨어져 앉아서 보는 건 줄 알았어요. 각자 다. 와이프는 옆에 앉게 돼 있더라고. 와이프가 나 갑자기 나한테 당신 내가 그렇게 싫어? 너 왜 옆에 앉냐 그랬더니 이제 극장도 사람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이걸 언제쯤 봐야 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몇 킬로 가늠한 건데, 오늘 이제 많은 단초를 저는 얻는 게, 그래서 오늘 우혜영 연구원이랑 금통의 의사록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그런 네. 것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자꾸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자본처럼 떠드는 거 듣지 마시고 직접 읽어버릇해야 된다니까요. 의사라고 나오면 좀 꺼내가지고 프린터 좀 해가지고 보도자료 보시고 정책 나오면 해서 맞습니다. 뭐 좀 읽어야 이게 판단이 있을지. 야 보면 보통 신문 기사 딱 그거 짧은 5줄 읽고서 마치 아는 것처럼 하니 안 늘죠. 매크로도 그렇게 해가지고 답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답 없다고 보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잠깐 이런 말 하면 엔티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뭐 영원히 할 수 있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동안에는 솔직해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도 굉장히 막 거대 담론 좋아하고 막 연준 얘기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들만 하는데 그거 뭐 지적 유의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 지금 중요한 거는 당장 5월 28일 날 우리나라 한은에서 금리를 내릴 건데 그때쯤 돼서 지표가 안 좋아졌을 때 무슨 조치를 내놓을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당장 급한 거는 회사채 시장인데 이거 정말 좀 뭔가 대책을 내놓을까 뭐 그랬을 때 종목들이 섹터가 떠올려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 거고. 근데 과연 그런 것까지 오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시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녹음하는데 걱정되는 건 저희처럼 아마 렘데시비를 맨날 저 페이스북에 맨날 렘데시비를 맨날 도배를 하는데 그 할 때마다 뭐 미국에 누구 석학이 했는데 참고적으로 최성원 연구는 있지만 나도 나름대로 의사분들 그렇죠. 다 만나고 오고 이걸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노코멘트 해달라고 했으고 내가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말했냐 한 것도 아니고 뭐 다 그러고 와도 그냥 그걸 쉽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웃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뭐 그렇지 웃지 않고 여기서 딱 각 잡고서 뭐 내가 누구 엄청난 유명한 사람 만나고 왔는데 걔가 그랬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렘데시비르가 이게 긴급 사용 승인이 뭔지를 의미를 알아야 되고 첫째. 이게 이제 가을 이후에 이게 팬데믹이 다시 늘어났을 때 과연 이게 재고가 있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건지. 네, 그렇죠. 더 궁금한 거는 중증이 아닌 중증은도 있지만 사실 우리한테 정작 필요한 거는 경증 환자들도 알약 몇 개 먹고 나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렘데시비르가 한 번 맞으려면 500만 원 들거든.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지. 이게 네. 과연 가능한 건지. 이제 거기까지 가야지. 지금 단계는 치료제가 쓸 수 있는 게 한 개라도 있냐는 렘데시비르를 우리 주장해 왔었고 발표했는데 그 다음 걸 얘기할 때가 왔거든 지금.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좀 하려고 하니까 네네. 그래도 구독이 그래도 맨날 구독했더니 늘어나더라. 늘어났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는 마케팅도 한 적 없고 구독 늘리려고. 네. 그래서 저희가 구독은 계속 주위에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명분이 서가지고 막 이거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실시간 방송 해달라는데 그것도 하려면 장비 또 사야 된다며. 그러니까 하여튼 오케이. 제약바이오 일단 오늘 길리어드 긴급 사용 승인 EUA라는 건데 이건 승인이 아니죠. 승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오해하실 것 같아서 굳이 글을 안에다가 적어놓은 이유도 이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약으로 이제 쓰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들이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 건데 뭐 안정성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효과도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까지는 이제 보통 잘 많이 이제 알고 계신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 못 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약을 쓸 때는 그게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용량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저희 타이레놀을 먹어도 뭐 하루에 뭐 몇 알 먹어라 정확하게 고시가 돼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거든요. 그리고 며칠 이상 먹지 마라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진통제도 판피라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거 매일 마시면 중독이 돼 효과 안 나는 거야. 이 치유, 이런 거 갖고 다음으로 너스에 들고 쉬운 뭐 헛소리 한다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안 된 거잖아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규격이 표준화가 안 된 거야 이게 지금. 네, 표준이 안 됐어요. 그 약으로 쓰던 표준화돼서 이게 얼마를 먹고 이게 없으니까 대량 생산을 해서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걸 딱 긴급 사용 승인 그 의미인데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딱 보는 순간 이제 모든 게 됐어 하는 사람이 있고 아 이게 승인이 아직 안 났구나 요거까지 결론이 안 났구나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요것들은 뭐 사실 FDA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더 쉽게 저도 이거 저기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다 본 거거든요. 우리 맨날 홈페이지 보고 홈페이지 보고 하면 내가 이거 몇 번 자주 얘기했죠. 네, 자주 얘기했어요.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요. 쟤네들 저거 어떻게 알지? 기사를 보시지 말고 직접 가서 찾아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 단계 가면 가서 볼 수가 있거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네. 그래서 길리어드 사이언스 홈페이지에도 이제 다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적정 용량과 그다음에 그 며칠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further study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임상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CEO가 직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도 이게 FDA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당연히 그냥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굳이 이제 맨 위에다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를 써놓았던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닌데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거죠. 일단은 네. 그리고 이게 논란들이 좀 있었던 게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사실 이런 얘기를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EUA라고 한 데가 뭐냐면은 그 미국의 이제 보건복지부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기관에서 이제 그 내려주는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그게 그 EUA라고 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왜 이거를 그 긴급 사용 승인을 어쨌든 내줬냐라는 건데 두 가지 근거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결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그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제 NIAID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 알레르기 질병 뭐 통제 뭐 이런 이제 기관이에요. 그 아저씨 나오는 거. 네, 파우치라는 파우치 아저씨 맨날 나오잖아요. 파우치 소장이라고. 파우치 소장. 그 사람이 이제 헤드로 있는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FDA가 이제 보니까 뭐 정확하게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further study가 필요하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긴급사유 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이건 의미가 있는 뉴스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여러 가지들이 정해지지는 않은 건데 일단은 EUA FDA에서 이제 그 권고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에크모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큰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구에서 산소 그 호흡기 같은 거. 네네. 폐 기능을 이제 기계가 대신 이제 해주는 건데 그것까지 이제 한 환자들, 그러니까 중증에서도 매우 이제 심각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열흘 동안 이제 정맥 주사로 투여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거까지 안 간 환자들이 있거든요. 산소 호흡기 정도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제 5일 이렇게 이제 그 EUA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 요거 관련해서 한 게 이제 길리어드 겁니다. 길리어드가 관련 임상을 진행했었어요. 중증 환자들이 중증 효과 환자들. 있었다는 게 그걸 말한 거죠. 네, 그리고 길리어드 거랑 길리어드께 이제 이 임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미국 그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조군이 이제 약을 투여를 안 한 그러니까 플라시보 대비해서 이제 그 임상을 한 건데 효과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정해져야 되는 게 계속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면 어떤 환자들한테 며칠 동안 써야 되는데 그치. 요게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거의 근거를 마련해준 그 임상이 길리어드가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임상 3상이 맞물려서 결과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지금 사용할 만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 지금 이거를 승인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거의 모든 거는 그 파우치 소장이란 분이 발언이 결국은 이거에 신뢰를 딱 던져준 거지. 사실 이것만 갖고서는 좀 약했는데. 네.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파우치라는 소장 그분이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이제 국가기관이지만 되게 단독적인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NIAID라는 게 중요한 데가 뭐냐면 여기 산하에 또 백신을 갖고 있어요. 백신 연구기관이 여기 산하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렘데시비를 백신을 뭐 자기 내년 1월 공급하겠다고 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파우치 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갑자기 알레르기 여기서 뭘 그렇게 얘기하나라고 이제 백신이 아니잖아 사실 근데 렘데시비르는. 네, 근데 이제 제 추정은 이게 경증 환자들까지 약을 주려고 하면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뭐가 어렵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 가서도 뭐 아까 타이레놀이나 아까 뭐 판피린 그런 거 들었지만 병원 가서 의사가 진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진짜 뭐 감기 맞구나, 독감 맞구나, 뭐 이 약 먹어라, 뭐 이런 그 판단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들이 없으니까 어떤 환자한테 어떤 약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경증한테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중증은 사실 되게 명확하잖아요. 술 못 쉬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렘데시비를 주는 것 같은데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가 뭐 상태가 괜찮으니까 더 쉬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렘데시비를 잘못 맞으면 이게 또 부작용이 있거든. 네. 경증한테 괜히 이거 잘못 주사 놨다가
그렇죠. 다른 게 더 안 좋아지면 그렇죠. 그런 어떡하나. 것들이 이제 그 약에 대한 이제 프로파일들이라고 하는 게 그런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아직 정립이 안 됐다 보니까 오히려 경증한테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백신 얘기를 계속 그 파우치 소장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백신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최성원 연구가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네. 바이러스라는 게 백신 만들기가 참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죠. 자꾸 얘가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RNA라는 게 결국 바이러스라는 거는 몸에 들어와서 몸과 함께 살아나가는 애들 네,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왜 파우치 소장이 이 말을 했는지 난 사실 잘 헷갈렸어. 그래서 오히려 경증이 걸려도 빨리 가서 치료할 수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네. 경증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네, 그게 이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집에서도 얘기를 이걸로 많이 좀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게 좀 어렵. 세원 연구원 와이프가 이런 거 연구하는 네. 의사예요. 그래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내가 좀 열이 나고 좀 자꾸 기침이 나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뭐 엑스레이나 CT를 찍었는데 어느 정도 약간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 환자한테는 약을 얼마나 줘야 되지? 이 회사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에 한번 이것 때문에 의사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네, 네, 실질적으로 근데 가장 핵심이 그거야 지금. 네. 이게 그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거를 어느 정도 네. 해서 그러니까 확보해야겠다고 하더라고. 네. 왜냐면 겨울 이후에 되면은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그쵸. 더 독해지니까 네네. 치료제는 갖고 있어야겠는데 이거를 임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가 딱 뭔가 표준화가 돼야 네. 딱 그게 뭐 되게 몇 시에 애들 오더 내려서 뭐 주사 몇 개나 놔 뭐 하고 이거 네. 부작용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약 먹을 때 위에 약 먹는 위에 부작용이 올 것 같아서 뭘 같이 주는 보호제도 같이 주고. 보호제. 네네네. 이게 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그게 되게 어렵대요. 어렵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야 이게 너희들 이렇게 뭐 갑자기 오늘 탁한 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형 그랬더니 뭐 이게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급하게 했냐면 이거라도 해놔야겠는 거야.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치료제로서도 이번 임상 결과는 상당히 알고 있거든요. 애들이 지금 네네. 시비어 환자들은 이거는 경증 환자가 많은 대신 중증이 걸린 순간 굉장히 심각해지는 병이더라고. 이건 알고 그들 계셔야 돼요. 걸리면 갑자기 감기도 그냥 지나가지를 잘 않아요. 이게 중증으로 되는 순간 나같이 네. 살찌고 혈압약 먹는 사람 위험하다고 그래서 내가 더 나한테 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치료제가 없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렌데시비르가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좀 갖는 것 그래서 같고. 에크모도 어마어마하게 생산한다고 하더라고. 네. 에크모를 일단 이렇게 있는 상태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지금. 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경증은 그런 것들이 좀 되게 까다롭다. 절차들을 마련하는 게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몰캡 예전에 스몰캡 자료에서도 뭐 오늘 스몰캡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뭐 의료기기나 이런 거 저희 정호식 팀장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에크모 회사가 대박들이 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서 에크모를 갖다가 군수산업처럼 해가지고 만들겠다 주장하는 게 이게 유행하는 순간 에크모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일반 암 환자들한테도 이제 막판에 이제 에크모 다른 분들도 있는데 사실 에크모 달면은 사실 이제 그거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에크모 단 상태 주사를 맞으면 낫는 거야. 네, 이건 낫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크모가 있어야 돼. 네. 에크모는 원래 그렇게 많이 필요한 장치가 아니야.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저도 처음에 에크모 얘기 나왔을 때 아니 에크모 달면 어차피 그러니까 뭐 저희 뭐 속된 말로 이미 이제 그렇지. 그 뭐 지금 죽을 사람 뭐 일주일 숨을 못 쉬는 있다가 상태는 거보다. 지금 죽을 사람 억지로 이제 기계로 해갖고 일주일 있다가 뭐 일주일 살려놓고 이런 건데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은 대량으로 에크모 생산하고 렘데시비르 양산해가지고 중증 환자들은 가서 치료할 수 있게끔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지금 그거 상태로 생각해야지. 네. 이게 지금 뭐 누구나 가서 네. 병원 가서 일반에서 나 코로나 걸렸는 것 같아. 감기가 열흘 났어. 주사 놔주세요. 그러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농담으로 한 모닝 미팅 때 네. 많이 싸질 수 있어요. 한 300만 원까지 이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500만 원인데 얼마나 싸질 수 있겠냐는 거 싸져봤자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 좋은 뉴스인데 네, 좋은 뉴스는 맞는데 이게 막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 다 나가서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되고 그런 건 아니다. 마스크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 그러면
아니야. 그거는 그게- 아닌 거죠. 그 기대까지는 그거면 하기 어려운 대박인데 거죠. 그건 아닌 아니야. 거죠. 예, 그건 아니에요. 타이플루는 혼자 격리돼가지고 네. 약 먹고서 며칠간 있으면 열을 올라 그냥, 혼자 고생하는 네. 낫는데 네. 그게 경증들이 그걸 하면 됐었다고. 네. 그렇죠. 경증들이. 네. 근데 이건 그게 아니야. 이거는 경증은 그냥 지나가. 예, 이게 이제 희한한 게 경증은 걸리지도 모르고 지나가. 근데 이게 근데 기저질환들이 이제 뭐 나이가 뭐 많이 있거나 뭐 암 환자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요거에 이제 합쳐지면 조금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희한한 병이나 봐. 이게 나이 든 같네요. 사람들은 네. 정말 위험한 거 같고. 네, 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새 지구의 자정작용이란 말까지 할 정도로 이걸 이 지구가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아이 뭐 우리 너무 이거 잔인한 얘기인가 이게 그럴 정도로 봐봐 요양원에서 그렇게 많이 죽잖아요 지금 네. 어르신들이 이게 네. 이 병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는 거지 왜 젊은 애들은 아무리 클럽 가서 춤을 춰도 안 걸리잖아 네. 지금 우리가 막 쟤네들 다 걸릴 거야 했잖아 네. 클럽 가서 춤추고 있고 막 그래도 잘 안 걸려 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한 명 걸리면 걔는 중증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희한한 병인 것 같아. 그래서 네.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월보 나왔는데 네, 월보 나왔는데요. 이번에 특히 저희 더 어렵게 하고 네, 아니 이번에 제가 이거 요즘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저만 스타디아- 공부하는 것보다 앞에다가 좀 많이 옮겨놓고 있는데 파트 1, 그러니까 파트 1에서 제가 작년에 이제 섹터를 4월 달부터 처음 맡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와 이게 제약사들이 분야도 너무 많고 그리고 바이오텍들도 가면은 다 각자 하는 것들이 너무 다르고 어떤 애들은 주가가 확 좋다고 어떤 애들은 주가가 확 빠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가 사실 제일 궁금했었어요. 제일 궁금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 그리고 미국에서 이것도 약간 유행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최근에 각광 받고 있는 또는 앞으로 이제 기대할 만한 그런 기술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주가도 이제 당연히 따라서 이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미국 애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미국 제약사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공부를 해놔야 후속타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련 기업들이 어떤 뭐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를 좀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리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려. 사실 이게 작년 12월부터 정리를 했던 거거든요. 이게 표들은 간단한 것 같아. 이게 여기서 더 들어갈 건데 네, 이게 사실 이 표 만드느라고 정말 생 노가다 뛴 표들이 한 분기 정도 걸렸고요. 그냥 네. 이런 자료들은 아무도 안 보더라고 근데 이 표 하나 만드느라고 정말 다 빼기 친 자료인데 아래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 결국에는 파이프라인 본인들이 R&D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본인들이 R&D를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 자국 내나 아니면 글로벌에 있는 바이오텍 기업들이나 그런 것들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사와요. 포트폴리오 구축들을 그렇게 해가는데 결국에는 M&A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같이 조인트 베처를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익숙한 라이센스 인, 뭐 라이센스 아웃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금액별로 쫙 소팅을 해보면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떤 기술, 어떤 타겟에 관심이 많은 건지를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이제 하나 보면 첫 번째가 이제 M&A M&A 딜들이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가장 첫 번째부터 뭐 가장 큰 거 이제 용어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게 네. 타겟 이것들 좀 네, 설명.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M&A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 이제 공시일은 이제 뭐 공시일이고 인수기업이라고 하는 게 주체가 된 기업이고 피인수가 이제 뭐 이제 팔려간 기업인데 그다음에 금액이 있고 옆에 이제 타겟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 그게 있잖아요. 뭐 항암제를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뭐 셀트리온이 레미케이드다, 램시마다. 그러면 그곳의 약이 어디에 적용되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고 이제 말로큐어 타입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저희 렘데시비를 이제 말씀하실 때 주사 맞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몰레큐어 타입이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스몰 몰레큐어라고 하면은 아까 타미플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분자 화합물을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고 반면에 여기 뭐 모노클로니컬 안티바디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주사로 놔야 되는 거 항체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몰레큐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테라피 에리아가 뭐냐면은 요게 이제 적응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콜로지라고 하는 게 이제 암이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BMS 첫 번째 딜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역사상 최고가였습니다. 이게 BMS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이제 기업이 있고 여기서 다 그 저기 면역항제 만드는 되게 유명한 기업인데 셀진이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했고요. 금액이 90조 이상이 되는 이제 금액에 이제 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참고해 보시면은 어떤 기업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계속 사가는지 이런 것들을 팔로우업 하시기 좀 좋게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표들은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거를 먼저 보시고 기업들을 보시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국내 기업들 중에서 라이센스 아웃 했다는 이제 그 공시가 뜨거나 아니면은 사실 인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요 표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역으로 약간 그러니까 그 백과사전처럼 후행적으로 찾아보시면은 좀 그 보시기 좀 편한 편하게 정리가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향을 좀 아침에 모임 때 말했을 때 어떤 경향이 있는 거지?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게 아무래도 경향이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최근에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 가장 크게 있는 게 뭐냐면은 머크 얘기. 네, 일단은 처음에 제가 좀 의아했던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머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이제 다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키트루다라는 글로벌 최고의 한 9조 정도 팔거든요. 키트루다만. 근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머크인데 면역 항암제 쪽으로 그래서 그냥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건데 뜬금없이 작년 5월 달에 뭘 하나 인수합니다. 이게 금액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2조 5천억 정도 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그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노벨 의학상 때 어떤 게 이제 그 노벨상을 탔는지 그게 뭐냐면은 히프라는 걸로 해서 노벨 의학상 생리의학상을 그 수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세포가 어떤 식으로 대사를 해나가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고 노폐물들을 어떻게 배출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한 것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거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업을 작년에 2.5조 정도를 주고 인수를 해갔어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왜냐면은 머크가 사실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게 주목을 각광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원래 암이라는 게 완치가 참 힘들거든요. 이게 자꾸 애들이 자꾸 DNA가 자꾸 변이가 오니까 저희 증식되는 거니까 안 네, 죽어. 자꾸 표적 치료제를 써도 얘가 자꾸 변하면 표적 치료제가 말이 안 듣다가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거에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면역 항암제인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기업도 머크 제일 잘하는 기업이 전혀 다른 기전을 지금 인수를 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미래를 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표를 참고하시면 이런 거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국내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있나? 없잖아. 찾기가 쉽진 않죠. 그렇지.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뭐 국내 기업하고 이제 연관을 이제 좀 져서 말씀드릴 것들을 이제 뒤에서 좀 찾아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 뭐 이건 뭐 제가 자료 안 써도 다 그 올리패스라든지 올릭스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RNA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RNA 관련된 것들이 M&A가 많은 네, 거예요. 작년에 왜 국내에서 RNA 했느냐가 이 표를 보시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RNA 관련된 것들을 인수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을까도 이제 찾아보시면 금방 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이제 근원이 되는 것들에 조금 더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이. 네. 뒤에 이제 또 8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이걸 이제 인수는 아니고 공동개발 딜들입니다. 그래서 꼭 인수를 해서 그 기업을 모든 거를 이제 갖고 와서 본인들이 다 하는 방법도 있고 괜찮을 만한 나랑 파트너로 같이 삼아서 같이 연구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해서 그냥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었던 좀 재미있게 봤던 거는 뭐냐면은 그 세포 치료제 쪽으로 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항암제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세포 치료제 같은 것들도 그 되게 각광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딜들 좀 보시면은 이제 뭐 RNA도 많이 있지만 세포 치료제, 뭐 진 테라피, 셀 테라피 이런 것들이 되게 눈에 좀 많이 보이거든요. 몰레큘러 타입 쪽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어쨌든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것도 좀 그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 아웃 이제 관련된 건데 저 이거 정리하다가 되게 반가워서 이제 봤던 건데
2019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정리했던 게 작년하고 올 1분기까지는 5분기 건데 라이센스 아웃 금액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눈에 딱 띄는 게 여기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 13위였는데 랭킹이 13위였는데 유한이 여기 딱 있었습니다. 되게 반가웠고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유한 이제 그 라이센스 인을 해간 게 있는데 국내 기업은 제 정리할 것 중에 유한이 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되게 좀 좋은 회사인데 네. 제약 바이오 투자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네 사실. 네, 지금 네 그게 한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사면은 이제 뭐 몇 주일 있다가 이게 30% 가고 40% 가고 사실 그런 것들 그거 해당이 안 돼. 유한양이 되게 좋은 회사예요. 네. 사실 신약 이쪽도 그렇고. 네. 그래서 유한이 좀 되게 좀 눈에 좀 많이 띄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다음 페이지 이제 가보시면은 이제 12페이지 쪽인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지분 투자 관련된 건데 제가 여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3번입니다. 암젠이라는 회사가 베이진이라는 이제 중국 회사의 지분을 이제 3조 이상을 사간 건데 지분율로 봐도 이게 40% 정도였거든요. 이게 왜 이랬냐라는 걸 보면은 사실 여기에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상하이라는 데도 있고 그리고 랭킹 바뀌지만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 그 제약사들을 아예 지분 투자를 되게 많이 해버리더라고요. 그게 최근에 2-3년간에 나타나는 가장 큰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가장 컸던 금액이 이제 이 베이진 암젠이라는 회사가 베이진이라는 회사를 이제 그 지분 투자를 했던 거 사실 피를 섞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럴까라는 것도 좀 고민거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한테는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피를 섞는 그런 작업들은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들 하면 아직도 사실 되게 많이 무시하거든요. 기술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해가는데 정작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됐던 중국 기업들이 너무 이상한 게 많아서 그랬지. 네. 중국에 굉장히 큰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도 많고 네. 미국의 어떤 그런 소위 그런 기업들 보면 중국이 유학 왔다가 놀란 애들도 많고 괜히 돌아가서 하는 회사들도 많고 되게 커요. 이게 중국 기업한테 중국 제약사들한테 그 관심이 많은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재밌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사실 한 틀이잖아요. 미국 FDA라는 이제 큰 형을 두고 그 아래 동생이 이제 유럽 식약처도 있고 일본 식약처도 있고 결국에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보는 관점도 똑같고. 근데 중국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의 식약처는 그냥 본인 갈 길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가 효과가 있다 없다 안정성이 있다 없다 걔네 그거는 니네가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길 간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은 미국 FDA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 게 내수가 돼버리니까. 네, 그게 그런 약간 좀 다른 모습인데 그것들의 결국에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글로벌 제약사들 특히 이제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현지 기업들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좀 짐작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쪽도 뭐 중국 제일주의라고 해서 자기들의 의학이 뛰어나다 전통 의학까지 얘기하고 중국 애들 좀 오버들 하지 뭐. 네네. 근데 막상 데이터 나온 거 보면 사실 솔직히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야 내가 여기 말했지만 중국 이 헬스케어들은 정말 장사 속도로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 네.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는 여러 종목들은 정리를 쫙 해놓고 우리 저걸 할까요? 그냥 뭐 올해 했으니까 저기 기업으로 바로 할까요? 네, 올해 이달에 좀 주목하시는 게 탐방 노트 했던 거 제넥신이랑 고령제약. 네, 일단 제넥신은 상당히 좋은 회사더라고. 제넥신이 사실은 이게 저번 주에 제가 그 코멘트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사실 웬만하면 바이오텍들 코멘트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 자료를 써갖고. 근데 제가 굳이 자료를 써갖고 코멘트를 했던 게 뭐냐면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항암제인데 그러니까 키투르다랑 아까 머크가 만드는 그 키투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병용 투여를 하는 건데 그 데이터가 이번에 AACR이라고 해서 미국에 이제 크게 암 관련 학교가 크게 2개가 있습니다. AACR이라는 게 있고 아스코라는 게 있는데 이번 AACR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는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넥신이 우리 둘이서 얘기를 좀 했었어.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얘기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밝힐 수도 없고. 맞습니다. 녹음해서 하자.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야 제넥슨을 좀 다뤄볼까? 그래서 이제 그때 서원이가 시큰둥한 거야. 나한테 왜 이런 거를 뭐 갑자기 코멘트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코멘트 왜 했냐? 그랬더니 좋은데요? 네, 자료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바이오텍 데이터가 나오는 바이오텍인데 주가는 그래서 많이 갔더라고. 이 주가 지금 우리 많이 떠 좋다가 아니라 그래서 주가가 견고했구나 생각도 좀 들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재료 그거 좋게 나오고 빠져버리더라고요. 미리 올라서 그런지. 사실은 이게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는 얘기는 소문이 돌긴 했어요. 너무 많이 돌았을 것 같아. 너무 돌았구나. 소문이 돌긴 했는데 소문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 시간이니까 네. 제가 이게 데이터를 본 게 제가 오후 2시였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점심 먹고 들어와서 딱 봤는데 데이터 보고 와 이거 뭐지 해갖고 구글링을 엄청 해봤거든요. 데이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팩트고. 네 아래 이제 체크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체크 포인트 설명 좀 해줘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작은 경감이 되게 많거든 이게. 그렇죠. 근데 작은 경보함이 이게 뭐 작은 경보함이란 용어는 다 아시는데 이게 알려진 만큼 치료 방법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많은데 이게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것도 이제 저기 그 청취자분들이 이런 것들은 저도 그 NCCN이라고 그 들어가 보시면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습관적으로 NCCN 들어가서 내가 좀 뒤져봐야 가이드라인, 하면 그냥 편하거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저도 거기 가서 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치료 가이드 표준 치료법도 돼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NCCN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표준 자궁 경부암의 치료법이 뭐냐면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 잘라내는 거야. 잘라내고 다 드러내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항암제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화학 항암제들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네, 딱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치료제로 그나마 들어간 게 키투르다. 없으니까. 근데 이번 임상은 뭐냐면 키투르다 단독, 그러니까 현재 표준 치료법에 2차 치료제로서 키투르다가 단독요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요법이라는 게 뭐냐면 키투르다만 쓰는 건데 그거랑 비교해서 데이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오늘 앞에서 렘디시밀라 엄청 다뤘지만 이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지.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검증을 지금 다 통과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래서 키투르다가 단독 그 객관적인 체크 포인트 보시면 되는데 키투르다가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했던 임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키노트 158이라는 임상인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ORR이 14.3%가 나왔습니다. ORR이 뭐냐면은 분모 분자를 아시면 되게 아시기 편한데 분모가 뭐냐면은 전체 환자 수고요. 분자가 2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완전 관해, 그러니까 암이 완전하게 없어진 사람.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그 PR이라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감소한 사람. 근데 부분이라는 게 30% 이상 감소입니다. 요거 이제 분자로 들어가는 건데 14.3%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제넥신의 병용을 해봤더니 이게 45.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숫자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난 거죠. 그리고 완전 관해율이라고 하는 게 방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종양이 완전하게 없어진 거,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종양이 없다라고 판단이 난 걸 봤을 때 키투르다가 2.6%였는데 이번에는 22.7%. 그래서 그런데 그 효과만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결국 안정성도 같이 봐야 되는데 안정성은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은 비슷한데 효과가 좋으면은 사실 무조건 좋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넥신은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게 팩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태클 걸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태클 걸릴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그 샘플 수가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게 태클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전체 환자 수는 조금 더 많았는데 평가가 중간에 이탈한 환자들이 있어갖고 데이터는 이제 22명을 기반으로 이제 그 한 건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저희 뭐 저 어렸을 때 뭐 통계 기초 같은 거 들으면은 뭐 최소 30명, 30개 이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물론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봐도 ORR 14.3%랑 45.5%랑은 사실 크게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태클이 걸릴만한 게 뭐냐면은 경쟁 약물이 있긴 있습니다. 맨 아래에 이제 써놨는데 이노비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얘네가 지금 임상 3상을 하는 게
이제 리빌2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약물 이름은 VGX3100인데 요게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결과가 만약에 진짜 뭐 획기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네싱의 상징으로 붙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죠, 모르죠. 네, 그리고 이건 내년에 나오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찾아보니까 중간값 결과 공개되는 게 내년 4월 30일이거든요. 견생 약물이. 어쨌든 이 전까지는 모르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 그 이상 결과가 5월 날이 45%가 넘게 나온 거는 이건 어쨌든 너무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과연 잘 나올까? 네, 그래서 제넥시는 잘 나왔다. 이거는 사실 데이터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는 다른 문제. 주가는 이거를 네, 주가는 다른 문제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유로 해서 제네시이 같이 막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그럼 상당히 흥미롭게 네. 보셔도 되는 네. 종목이니까. 네, 저는 제넥시는 좀 사실 이번 데이터 보고 와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이번에. 다음에 고령제약 말씀드릴 원래 사과나무에 실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빼버렸죠. 네네, 변동성이 좀 심해갖고 내버렸었는데 올라버려도 안 했는데. 네. 이번에 그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갔고요. 이 실적이 사실 이번에 월보 때 종목을 좀 많이 실으려고 했는데 실적 시즌이라서 뭐 이게 늘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에 그래서 넣으면 되고. 네, 그래서 이번 하나밖에 못 넣었는데 실적이 이건 다행히도 나와갖고 제가 쓸 무렵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뭐 제 생각대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똑같았는데 외형은 오히려 이제 이번 코로나 이슈로 해서 만성질환 갖고 있던 분들이 4월 달 걸 좀 땡겨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 병원 가야 되는 거를 2달에 한 번 가게 되면서 2달치를 한 번에 좀 땡겨왔다. 그러면서 외형이 상당히 좋았고요. 수익성이 좋았던 거는 레버리지 효과가 난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영업인력들이 좀 영업을 덜 하게 되면서 이게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사실 실적이 나오고 나서 회사 쪽에 이제 좀 제도 생각도 해보고 회사 쪽에 좀 문의를 했던 게 뭐냐면은 코로나 이슈가 이제 계속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영업 인력들이 이제 다시 이제 영업을 재개할 때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익성이 잘 나온 게 일회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제약사들한테 공통적으로 사실 물어봤던 건데 제약사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번 코로나 이슈가 그 단순히 이제 영업사원들이 병원을 못 가게 되고 이런 이슈가 아니고 영업 이 환경 자체를 외부 충격이 이렇게 한번 딱 가야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신약들이 나오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의 분기에 제약사들 수익성이 확 빠집니다. 뭐 때문에 그냥 세미나들을 너무 많이 해요. 제약 그 의사들한테 약을 어필하는 세미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100번 그러니까 100회 단위로 하거든요. 200번씩 하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의사들 모아서 뭐 강당이라도 빌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밥이라도 이제 뭐 도시락이라도 싸줘야 되는 거고, 기념품이라도 챙겨줘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 이슈로 해서 신약들이 나왔는데 다 그걸 돌려버렸어요. 화상으로. 화상으로. 근데 오히려 의사들이 좋아한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귀찮았는데. 그래요? 직접 가기 너무 귀찮았는데 내 교수 연구실에서 앉아갖고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의사분들이 뭐 점심 얻어 먹으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화상으로 그 신약 나왔을 때 세미나 하는 것들이 이게 대세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비용도 사실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이번 일회성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비용단에도 제약사들이 조금씩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좀 감지할 수 있었던 이번 1분기 실적이었던 것 같고, 보령제약에 이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은 실적의 방향성 하반기로 갈수록 그 커지는 거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회사가 그 사실은 모든 제약사들이 중소제약사들이 고민을 하는 건데, 그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래도 그 약의 단가, 피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압박이 있으니까 비용 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갖고 갈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자동화 공장들을 많이 좀 짓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령제약도 그 과거에 그 짓고 있었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이 이제 작년 4분기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풀로 못 돌리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가 지금 스케줄대로 예상하면은 6월달, 7월 정도면 풀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고정비가 커버가 되면서 이제 수익이 나름 구조로 바뀐다는 거니까. 그리고 원래 계절성을 봐도 그 겨울이 더 좋거든요. 지금 실적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 좋다. 이런 거를 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보령제약을 지금 안 좋게 볼 이유는 딱히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나브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카나브가 정말 잘 팔려요.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이 그 해요. 영향 없나요? 뭐 코로나에 대한 수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오히려 더 잘 나간 이게 건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출 쪽도 안 꺾인 것 같고,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이게 생산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을 한 건데 다행히 이런 코로나 때문에 그 공장이 닫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약품을 파는 게 이게 카나브가 팔리는 데가 사실 선진국 위주라기보다는 이제 그 동남아 이런 신흥국, 예, 신흥국 중심이라서 그래서 영향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 보니까 영향은 왜 없었던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가 오늘 들으신 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자료랑 같이 보시면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구축해 놓은 데이터 이걸 같이 좀 이해해 두시면 이후에 이제 이거에 대해 다음 단계 걸 저희가 얘기할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오늘 요새 내일 또 연휴인데 이거 연휴에 5월 5일 아마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